여러분 곁에 계산적인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다고는 말 못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 어딜 가나 있습니다. 겉으론 순하고 말수도 적고 늘 저는 괜찮아요 하며 한 발 물러서는 사람. 다들 그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세상 물 좀 몰라. 참 단순해서 손해 많이 보겠네. 하지만 정약용은 달리 보았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 중에 세상에 가장 영리한 자가 있다. 그는 인간이 겉으로 드러내는 순함 뒤에는 항상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 중에는 사실 속으로 상황을 재는데 능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들을 겉 유속친 벼로 얼네이셴이라 불렀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깊고 겉은 순해 보이지만 마음속 계산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속 깊은 자는 말이 적다. 말이 적은 자는 그 계산을 감춘다. 이 부류의 사람은 눈빛이 조용합니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고 열정적인 순간에만 움직입니다. 그들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말과 분위기, 사람의 약점을 모두 조용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순해서 이용하기 좋겠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그들은 당신보다 한 수 앞서 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론 순해도 마음은 이계절을 재고 있다. 이 부류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보가 빠르다. 그들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결말이 되게 만듭니다. 둘째, 관찰이 깊다. 대화를 할 때는 듣는 쪽에 서 있고 표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셋째, 책임을 피하지 않고 흘려보낸다. 정면으로 거절하지 않지만 나중에 슬쩍 물러나면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조용한 계산자라 불렀습니다. 시끄러운 꾀보다 조용한 꾀가 더 무섭다. 그들의 계산은 욕심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자기방어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자기방어가 지나치면 언젠가 타인을 이용하는 계산이 됩니다.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으로 모든 걸 기록하는 사람. 그들은 싸우지 않지만 그 대신 잊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촉을 감추고 온화한 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된 어리석음은 순진함이 아니라 겸손에서 오지만 가짜 어리석음은 계산된 침묵에서 온다고. 겉으론 손해보는 척, 속으론 이익을 챙기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략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양하고 속으로는 계산한다. 그를 어질다 말하지 말라. 그는 이 구절로 양보라는 미덕이 언제 타락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보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저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 말 속에 배려가 있다고 믿죠.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정말로 양보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 억지로 양보하는 자는 속이 불편하다. 그는 사람의 미소 뒤에 숨은 미묘한 긴장을 보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도 눈빛은 이미 계산 중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는 기술자입니다. 양보를 통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 다음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들에게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유일어우리의 술이라 불렀습니다. 부드러움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는 악한 자보다 더 간사하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남들이 다툴 때 그 틈에서 균형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지쳤을 때 자연스럽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결코 나서지 않지만 벽읍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물러서서 보고 있는 자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이익 계산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순간이 바로 양보의 순간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섰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은 곧 권력의 씨앗이 됩니다. 양보로 도덕적 우월감을 얻고 그 우월감으로 상대의 마음을 묶습니다. 저 사람 참 인품 좋아.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이런 말이 따라붙으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쥔 겁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꿰뚫었습니다. 선을 가장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는 그 꾀가 깊어 남이 헤아리지 못한다. 그들은 대놓고 욕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리상 일해야죠.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먼저 하세요. 이런 말을 통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그 이미지를 자산처럼 활용합니다. 결국 그들은 도덕을 이용하는 전략가입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두고 덕의 얼굴을 쓴 상인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섬뜩할 만큼 정확합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양보가 잦은 자는 이익을 남긴다. 그는 손해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잃어도 개의치 않지만 겉으로만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 심리를 가집니다. 그 보상이 오지 않으면 언젠가 불만으로 바뀌고 그 불만이 배신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말했습니다. 양보에 기쁨이 없으면 그 양보는 거래다. 바보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 그들의 가장 교묘한 무기는 바로 이 거래의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착해 보이지만 그 안엔 이미 득실의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리석음을 가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관찰할 때 그가 말할 때보다 들을 때를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듣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많은 자는 감정을 드러내고 말이 적은 자는 뜻을 숨긴다. 겉으로 바보처럼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 실은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말보다 표정의 미세한 떨림, 눈빛의 방향, 숨소리의 빠르기를 봅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듣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으로 듣는 자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는다. 이 부류의 사람은 절대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랬어요, 단답형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반응 사이사이에 상대의 성향, 욕망, 약점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상 무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의견을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심기심기의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겉은 고요하나 속에는 수레바퀴가 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계산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흘린 정보를 모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합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침묵이 길면 그것은 곧 계산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직접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대가 스스로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유도의 기술이 탁월하죠. 예를 들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집니다. 요즘 힘들다 하셨죠? 그 일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 짧은 질문 속에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보를 관계의 힘으로 바꿉니다. 정약용은 이를 무건의 지배, 모묘이엔지지라 했습니다. 침묵으로 남을 다스리는 자는 말로 설득하는 자보다 강하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하고 심지어 조금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숙함은 관찰의 위장술입니다. 그들은 남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엔 편합니다.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 좋다. 비밀을 말해도 안전하겠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읽고 조종할 준비를 합니다. 정약용은 이 부류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묻지 않고 듣는 자를 조심하라. 그는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결론을 언제 꺼내느냐를 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어리석은 척, 남의 말을 다 받아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손익을 정리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조용한 자의 마음은 깊고 깊은 마음은 늘 계산을 품는다. 결국 겉으론 바보 같아도 속으론 다 계산하는 사람의 본질은 침묵을 이용한 지배입니다. 그들의 무표정은 무심함이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가면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해보는 듯이 행동하는 자는 이미 이익의 길을 알고 있다. 이 한 문장에는 인간 심리의 냉철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가 무엇을 감추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절대 욕심쟁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양보하고 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손해보는 쪽이 나아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늘 숨은 계산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음득지인 인덕질환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론 잃고 속으론 얻는 자. 그들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치밀합니다.
처음엔 일부러 손해를 감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의리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 신뢰가 쌓인 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때조차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얻지 않고 간접으로 얻는 법을 압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손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남이 자발적으로 주게 만듭니다. 그때 그분이 많이 도와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좀 챙겨드리자. 이 말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이 말한 득지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 착함이 진짜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연극이기 때문이죠. 그는 썼습니다. 겉으로 선을 행하고 속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 그 악함은 탐욕보다 교묘하다. 이들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기회를 모으는 자라 했습니다. 기회를 쌓는 자는 언젠가 사람을 쌓아 올린다. 그 말은 그들이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 자신의 기반을 다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은 겉으로 바보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정치가처럼 냉철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실패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온화한 탐욕이라 불렀습니다. 탐욕이 노골적이면 피할 수 있지만 온화한 탐욕은 피할 길이 없다. 온화한 탐욕이란 자신의 욕망을 착함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남의 칭찬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가장 두려워한 인간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으로 손해를 말하는 자는 속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이 말은 지금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건 다 당신 덕이에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수록 나중엔 반드시 이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손해를 말할 때 웃는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는가. 진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마음이 맑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후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사람은 미묘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감추지요. 그건 내면의 계산이 들킬까 두려운 얼굴입니다. 결국 바보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다 계산하는 사람의 완성형은 이런 조용한 손해의 연극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욕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신뢰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겉의 어리석음을 믿지 말라. 그 안에 이익이 숨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꾀다. 정약용은 인간을 바라볼 때 그의 겉모습보다 그 침묵의 이유를 먼저 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속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절량 아이 제용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겉은 연못같이 고요하나 그 밑은 늘 움직인다.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겉의 착함이 대부분 자기보호의 계산이라는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세 부류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이용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큰 꾀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깊은 자는 꾀가 날카롭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다 남을 이용한다. 즉, 그들의 계산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늘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 조용히 있으면 욕먹을 일도 없다. 겉으론 양보해야 싸움이 안 생긴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습관이 결국 사람을 계산적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기보호의 탐욕이라 불렀습니다. 욕심은 물건을 탐하는 데서 생기지만 탐욕은 마음을 보호하려는 데서 자란다. 겉으로는 순하고 양보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겉모습은 온화하지만 그 안의 중심은 차갑게 움직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겉의 부드러움이 마음의 온화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류의 사람은 단 한 가지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다쳐선 안 된다. 그 신념은 처음엔 자신을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타인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조용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타인을 배려하지만 그 배려조차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염두에 둡니다. 정약용은 이 심리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겉으로 남을 세우는 자는 속으로 자기를 세운다. 그는 이 부류의 사람을 순한 얼굴의 권력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지만 언제나 흐름을 조용히 통제합니다. 이들은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배신, 상황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 중심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감정입니다. 그들은 남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으로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그 도덕의 이면에는 자기 이익에 정밀한 저울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으로 옳은 일을 하면서 속으로 계산을 품은 자, 그를 어찌 어리석다 하겠는가. 그러나 그 꾀는 오래가지 못하리라. 정약용은 그 꾀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감정을 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늘 계산하는 자는 마음을 닫고 세상을 본다. 그래서 그는 이익은 얻으나 평안을 잃는다. 결국 겉으로 바보 같지만 속으로 다 계산하는 사람의 공통된 운명은 고립된 영리함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지만 관계를 잃습니다. 손해는 피하지만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들을 불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마음을 잃은 자가 있다. 그 말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계산 뒤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안이 있다는 것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만 거리를 두어 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믿지도 완전히 의심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마음의 믿음과 처세의 믿음. 마음으로 믿되 처세로는 경계하라. 겉으로는 순하지만 속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 그들은 싸움을 걸지도 않고 욕심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붙으려 하면 오히려 당신이 피곤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의 반응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계산이지만 그 계산이 작동하려면 당신의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계산하는 자는 감정을 먹고 산다. 즉, 당신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쏟을수록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더 정교하게 읽습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되 마음은 남겨라. 이 말은 곧 외면으로는 협력하되 외면으로는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는 당신의 감정보다 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현명합니다. 그들은 감정엔 강하지만 원칙엔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반드시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네가 그럴 만했지가 아니라 이 일은 이렇게 정했으니 그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아닌 틀을 제시하면 그들은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차가운 온화함, 렁화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은 따뜻하되 말은 차갑게 하라. 그래야 얕은 자가 넘보지 못한다. 계산하는 사람은 따뜻함을 약점으로 보고 감정을 틈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온화하되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촉을 감추는 자에게는 더 큰 침묵으로 답하라. 이건 일종의 철학적 대응법입니다. 그들이 계산으로 관계를 주도하려 할 때 당신이 침묵으로 응하면 그들은 당신의 흐름을 읽지 못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순간 주도권이 다시 당신에게 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한 경계입니다. 정약용은 싸움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면 원망을 낳고 거리를 두면 평화를 얻는다. 즉, 계산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계산이 닿지 않는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란 구체적으로는 공적인 선입니다. 공평함, 원칙, 절제 이 세 가지를 앞세우면 계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의 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구조 속에선 그들의 숨어있는 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자는 어둠을 좋아한다. 밝은 대로 끌어내면 그 스스로 물러난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밝음이 곧
방패다. 당신이 명료하게 서 있고 말과 행동이 일관되면 아무리 계산이 빠른 사람도 그 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거리의 지혜입니다. 그는 냉정하게 사람을 버리기보다 품은 채로 분별하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원망이 남고 거리를 두면 평안이 남는다. 정약용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꾀와 계산을 수없이 관찰하고도 끝내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 그건 그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셈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지킬 수 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 겉으론 순하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은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패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계산하는 자를 경계하되 그와 닮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아주 깊습니다. 세상은 영미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손익을 따지고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그 속에서 순수하게 산다는 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척하며 사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자다. 여기서 말한 척은 단순한 가장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남의 계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익을 볼 수 있어도 한 발 물러서는 태도.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둔함입니다. 그는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 둔한 척하라. 그러면 꽤 있는 자도 너를 넘보지 못한다. 계산이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다음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해도 괜찮고 오해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중심이 이미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도의 사람, 또지런이라 불렀습니다. 도의 사람은 잃는 듯하나 결국 얻는다. 계산하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다. 그의 철학은 역설적이지만 명확합니다. 계산을 멈추는 순간 계산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은 끝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만 자기 마음을 이기려는 사람은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꾀를 이기는 길은 꾀의 자리에 평정을 놓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그대로 통합니다. 누가 더 영리하느냐보다 누가 더 평온하느냐가 진짜 강함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계산 많은 세상일수록 당신의 단순함이 무기가 됩니다. 진심으로 행동하고 기준을 잃지 않으며 누군가의 술수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 그게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은 깨로 움직이지만 끝내 평정이 이긴다. 결국 바보처럼 보여도 속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광장이었습니다.